의식을 확인하는 게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는 거하고 깨달음이 완전히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아 있음을 표현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참선 안 하면 뭐 하는데? 왜 깨달아서 뭐 하는데? 깨달아서 참선하는 거예요. 참선하려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앉아서 좌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 하나를 바로 하는 게 깨달음의 온전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미 의식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은 의식이에요. 의식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쓰고 있잖아요. 의식을 온전히 쓰는 게 최고의 바른 모습이 바로 앉아서 편안하게 이완해서 바로 앉아서 모든 걸 이완해서 편안한 상태에서 의식 자체로 깨어있기. 화두 놓치지 않기. 화두는 의식이에요. 화두 든다 이 말은 의식이 자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식의 자각 상태를 놓치지 않는 게 좌선이에요. 이 말은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자선하는 게 아니다. 자선하는 것은 태도 자체가 깨달음을 지금 꽃을 피우는 거다. 이미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꽃을 피우는데 방해하는 것이 생각이 인터셉터에 들어와요. 그 생각에 내가 속지 않는가. 이제 그거는 우리 각자의 역량이에요. 많이 한 사람은 생각을 빨리 알아채고 속지 않는 힘이 강할 거고. 그리고 해보시면 나도 모르게 생각에 쓱 끌달려가서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걸 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안 한다 해도 이미 오랫동안 습관이 생각 따라가는 게 습관이라서 앉아 계셔보면 이 옛날 습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을 내가 자각해서 익어 있는 것을 설계하고 생각 따라가는 익숙한 것을 이제는 낯설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또렷하게 자각 상태로 깨어있는 이 낯선 것은 잊게 하는 것. 딱 요거 하나예요. 이건 대종고가 아주 강조한 그런 가나선 수행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딴 게 하는 게 아니다. 딴 게 하는 게 아니다. 화두 놓치지 않는 거다. 화두 놓치지 않는다. 의식 놓치지 않는 거다. 그럼 이 의식은 이미 이렇게 갖춰져 있다. 그래서 졸지 않고 깨어있는 이것이 지금 가장 완벽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못 있게 습관적으로 집 나가는 습관이 스물스물 발동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얼만큼 내가 이겨내는가. 그러니까 생각에 속지 않기. 그러니까 다만 화두하고 개 앞에 있기. 근데 그걸 방해하는 건 망상이니까 망상에 속지 않기.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실천하는 시간. 이것도 맨입에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습관의 문제라서. 몸에 배어있는 문제라서. 이건 스포츠예요. 스포츠를 이론으로 알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 실제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화두 놓치지 않고 망상 따라가지 않는가. 이제 그거 하나를 실제로 하자. 됐습니까? 여러 가지 참선 공부 하다 보면 의심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맞나 아닌가. 내가 지금 어디쯤 왔나 하는 온갖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망상하지 말고 그런 데 딸려가지 말고 딱 화두 들고 앉는다. 그러니까 겁날 게 없다. 처음부터 되진 않지만 나는 화두 들고 앉는다. 뭐 되니 안 되니 누군가가 나는 어떻게 경험했고 아무 소용없다. 그거는 정말 망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상이다. 나는 화두 들고 딱 앉는다. 단계 화두. 난 딱 화두 하나만 딱 듣는다.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향기를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건기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처음에 이런 본문 듣자마자 이렇게 알아채고
그리고 자기 업을 어느 정도 이기는 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알았다 하는 사람이 나중 가면 헛방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시켜보면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몰라, 나는 그런 건 몰라. 그런 다 망상이고 나는 딱 하나의 바른 폼을 배워서 딱 나는 이거 하나만 실천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앉는데 모든 것이 이미 실현되어 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앉는 게 아니에요. 앉는 것 자체가 완성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그래요. 법칙이 그런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 시간에 당연히 졸리죠. 그러니까 조금 졸기도 하고, 근데 깜빡 졸는 그것이 또 상당히 많은 우리의 업을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조는 것이 또 굉장히 개운합니다. 깜빡 졸면.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꾸준하게 이 자리를 익혀나가는, 그러니까 마음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내 혼자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에 딱 익혀 들어가는 거, 작법 하나를 배워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왕도입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어서 여기서 보고 듣고 숨 쉬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으면 답하려고만 해야지. 내가 있으면서 숨을 쉬면서 숨을 쉬는 걸 느끼면서 숨 쉬는 이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아니라 이거 안 해도 문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진짜 답을 하려고 하는데 빤한데 모르겠죠. 그 모르는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모르는 상태에 집중하는 거하고 숨 쉬는 놈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하고는 다르다. 모르는 상태에 집중하는 것은 생각 없이 집중만 하는 거고, 지금 숨 쉬면서 숨 쉬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집중은 안 하고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사구. 생각은 놓아버리고 지금 모르는 그 상태에 내가 집중하는 것은 활구. 그러니까 요 구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목고의 이것에 대해서 의식인데, 이것은 의식이 자각이 되는 사람은 자각된 걸 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는 것. 그 자각과 하나 되는 것. 이게 활구고, 의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 집중하는 것. 거기서 답을 찾는 것. 그러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숨을 쉬면서 숨 쉬는 이것이 무엇인가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사구.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이 아니라 질문을 당하고 질문 당했으면 질문이 무슨 뜻을 말하는가를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답을 찾는 것이 활구. 그러니까 요즘은 이것도 본인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답을 모르는 사람은 답하려고 애쓰는 것이 활구. 그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집중만 한다. 그리고 답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답과 하나 되어 있는 것. 의식의 자각 속에 놓치지 않고 있는 것. 의식을. 화두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활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본인이 의식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는 분은 당연히 앉자마자 의식이 자각이 되고 그걸 놓치지 않는 거고, 이 의식의 자각이 없는 사람은 의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의식에 집중을 해야 되죠. 의식을 찾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막혀요. 방금 I don't know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 don't know 상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이 가고 있어서 이거를 사구라 그래. 송화두라 그래. 그냥 노래하는 화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딱 질문을 받자마자 답을 모른다. 그럼 모르는데 답을 하려고 애쓰고 집중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 안 해도 이런 질문이 나올 걸 예상했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막힌다. 하게 되면 막힌다. 그러니까 그 막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막히는 것이 한번 뚫어진다. 이게 화두의 가장 기본 스텝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해가지고는 감이 안 잡혀요.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깊이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그 요즘에 거의 확립된, 요즘에 아주 요즘 유행하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그 5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한 문제에 집중을 해서 뚫어내는 시간이 50시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하나의 문제에 집중을 해서 뚫어내는 시간이 평균 50시간은 걸리더라. 근데 그 50시간 동안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고조로 발휘된대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에, 그러니까 I don't know라고 하는 그 문제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50시간을 지속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냅스,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것이 활성화되는 시간, 50시간. 그러니까 그 50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을 하면 한 인간이 시냅스가 완전히 이것이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만은 세계 최고의 세계 최고의 천재 상태의 뇌로 바뀐대요. 50시간을 집중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프로그램화한 게 일주일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일주일을 온전히, 그러니까 50시간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 실패를 거듭하니까 감을 잡고 집중이 50시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지금 여러 여건상 맞지 않아서 1박 2일을 몇 차례 이어서 함으로써 그 50시간을 채우는 그런 지금 방식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이목고에 이것이 스스로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놓치지 않기는 힘들다. 이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께서 이것이 답이 뭔지를 말 들을 때는 알겠는데 막상 딱 닥쳐가지고 뭐냐 하면 깜깜하게 모르겠다는 게 맞거든요. 그럼 그 모르겠다고 하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집중을 50시간 이어져 나가면 거기서 인간의 뇌가 완전히 활성화되어서, 그러니까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시냅스가 가소성이라면, 소라고 하는 말은 플라스틱이란 말인데 영어로는 플라스티시티, 뉴로 플라스티시티. 그러니까 플라스틱, 우리 신경이 플라스틱 같아서 우리가 쓰는 바에 따라서 그 모양이 형성된다. 진흙 가지고 소조를 만들잖아요. 진흙 가지고 뭉쳐가지고 주물럭주물럭해서 형상 만드는 걸 소조라 그러잖아요. 이게 가소성, 신경은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드는 만큼 길이 난다. 그래서 신경가소성의 원리예요. 이것이 인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에 집중해서 파고들면 그 시간 동안 새로운 길이 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질 혹은 절대 혹은 지금 순서식 자체에 관해서는 인간이 지금 뇌세포가 그쪽으로는 길이 안 나 있는 상태가 일반인의 상태예요. 여기에 집중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길을 뚫어내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게 50시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시간 하려면 적어도 3일을 집중해야 돼요. 하루 7시간만 자고, 하루 7시간만 자고 풀 3일을 집중을 해야지 이것이, 이 시간이 채워져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중하는 걸 자꾸 거듭해서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딱 초점이 딱 맞춰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3일이기 때문에 이걸 넉넉 잡고 일주일을 해요, 되게. 근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여건상 그것이 안 되어서 1박 2일을 몇 달에 걸쳐서 함으로써 이것이 이어져서 50시간을 채우도록 하는, 다시 한번 인간마다 업장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만 들어가지고는 이 업장이 녹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업장은 직접 해야 돼요. 정확하게 행법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이번 생에 자기 업장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착실하게 이제 믿고 실제적으로 원리대로 한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거의 유일한 길이에요. 인간이 고해에서 벗어나는 거의 유일한 길이에요. 바닷물이 인연따라 출렁이는 데 있어서 이거 경상도 말이 떠올라서 어떡하지? 여러분, 이 거대한 바다가, 이 거대한 의식이 스스로 알아서 바다 파도로 출렁이는, 이 살아있어서 출렁이는 여기에 파도 꼴랑, 꼴랑 파도 하나가 지가 나서서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거대한 바다가 알아서 이렇게 그때그때 환경 따라서 알아서 파도 치고 있는데 파도 한 방울이 반드시 바다는 이렇게 되어야 해. 내가 이거를 혁명을 할 거야. 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예,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본질이 현상으로 알아서 잘 지금 놔두고 있어요. 찰나생 찰나멸 알아서 하고 있어. 할 거 없어요, 정말로. 파도를 타고 스핑하는 것처럼 이 현상을 타고 그대로 우리가 흘러가면 돼요. 그래서 해보시면 스핑을 방해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과 졸음이 이걸 방해해요. 근데 생각과 졸음이 방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졸음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내버려 두고 그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그걸 타라. 생각도 그냥 흐름대로 맡겨라. 그래서 정말로 완벽하게 이 자체에 맡겨봐라. 예, 본질과 현상이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나는 감사할 일밖에 없다. 이 흐름에 내가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생각도 감사하고 졸음이 와도 감사하고 애써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타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내어보면 앉아보면 달라요. 그래서 확실히 생각도 많고 또 졸리고 그런 것이 몸에도 업이 많고 정신에도 업이 많고 그것이 평소에 내가 이렇게 많은 생각 속에 사는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익혀가는, 그래서 어느새 힘이 이제 덕력이라고 해서 힘이 붙어요. 그래서 딱 안정된 기운이 이렇게 딱 배워서 나중에는 이제 앉으면 딱 무심이라고 하는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힘이 나중에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같이 해야 돼요. 공부를. 예, 그래서 하여튼 본문 듣고 시간 나면 좀 앉으시고 그러면서 자꾸 힘을 길러간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보면 사실은 이미 모든 게 완벽한데 혼자서 내 성에 앉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했던 게 모든 문제가 내한테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의 생각에 속고 있다? 자꾸 해보시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속고 있구나. 그래서 자꾸 생각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초심자들은 그래요. 그날따라 생각이 좀 많든지, 그날따라 좀 유독 졸리든지, 또 그날따라 조금 차분하게 앉아 있으면 잘 됐다 그러는데 잘 되고 안 되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를 이런 시간을 가져가는가, 꾸준하게 가져가는가, 그게 가장 정도입니다.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특히 마조 또 마조의 제자인 남전 이런 분들이 평상심이 도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심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답이 있어요. 평상심은 선사들이 쓰는 평상심하고 일반 우리 세간에서 쓰는 평상심은 달라요. 일반 평상심은 정말 평상심인데 선사들이 말하는 평상심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평상심은 무심하고 짝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마음은 유심이에요. 욕심이, 탐진치가 딱 도사리고 있는, 뒤에 깔려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경계를 대하면 탐진치가 일어나는 마음. 이게 유심. 일대 유는 탐진치 중에서도 핵심은 욕심이죠. 탐심.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은 동의가 되지요. 예, 이렇게 법을 만나서 자기가 자기를 단련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경계에 따라서 나가 있고 경계가 있고 좋다 나쁘다가 생겨서 그게 따라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유심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게 12연기라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한 번 그것이 무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심이 한번 무심이 된다. 유심의 반대말이 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마음자리 자체가, 우리들의 의식 자체가 거기는 생각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딱 확인하는 작업. 그게 이제 무심이라 그래요. 되게 무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쌍차라는 말을 써요. 쌍차. 쌍으로 막을 찾자. 쌍으로 막는다. 그거는 내 마음이 좋다, 나쁘다가 평소에는 훈련되어 있어요, 이게. 탐진치로 좋다, 나쁘다가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나쁜 것을 내가 상가 하게 되면 나쁜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상가하는 것은 잘해요. 하게 돼요. 그것도 맨입에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내가 나쁜 마음을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안 따라가는 훈련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무심이 되려면 좋은 마음도 일어나는 것을 내가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은 당연히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자기 마음을 보게 되고 자기 마음을 보면 내가 이런 나쁜 것이 있구나 하고 고쳐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은 좋은 거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거지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좋은 쪽으로 뭘 내가 하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은 습관이 있어요. 이거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상차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서 안 하는 것 뿐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딴에는 좋은 거라고 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그래서 쉬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한데 그거 알아차리기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쌍차는 나쁜 것도 하지 않지만 좋은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쉬는 쪽으로 가는, 네, 그렇게 해서 쌍차,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해요. 평상심은 다른 말로 하면 평상심은 에고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일으키는 마음, 이게 평상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표현에 의하면 평상심을 제가 표현해 본다면 적중심이에요. 적중심은 뭐냐면 욕심을 해가지고는 이 상황을 적중하지 못하는데 마음을 비운 사람이 이 상황을 딱 볼 때는 가장 거기에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마음을 비운 사람이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그 마음, 그게 이제 평상심이에요. 그러니까 적중이란 말은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하게 변화할 때 가장 정확하게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거기에 딱 떨어지는 안에서 이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보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평상심은 보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때 내가 그냥 친구한테 그냥 그래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또 친구한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유심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말을 못 해요. 그거는 그때 상황이 되어본 사람이 마음을 비우는 게, 마음을 비우면 정확한 판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한테 그냥 줘라. 상황이 그렇다면, 그래. 너가 그냥, 나는 그냥 너한테 그냥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준 거다. 때가 되어서 네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돌려주면 좀 고맙겠지만 나는 바라지 않겠다. 하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필요한데, 이 돈이 꼭 필요한데, 너도 사정이 급하지만 나도 사정이 급하다. 그러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그때 또 지혜가 떠올라서 그걸 해가지고 받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적중하는 거지,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이론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고 저는 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기한테 잘 물어보면 안에서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도인은 마음을 항상 비웠는데 안 되는 일이 없다.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는데 안 되는 일이 없다. 무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무불위,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뒤에서부터 무불위, 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저랑 같이 일하는 법사님도 계시고 사무장님도 있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형식상으로는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또 이렇게 의견 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끼리 믿는 구석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가 선원이잖아요. 선이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이 있는 곳, 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에서 결정할 때 법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법에 먼저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할 때 개인이 아니라 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하고 물어보면 거의 답이 나와. 그러면 답을 가지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같은 답을 듣게 돼요. 상황 이해되세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항상 무심히 다 통한다는 거죠. 무심이면 법에 딱 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중하는 하다 보면 이게 감이 생겨가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인간관계, 지금 말씀하신 복잡한 인간관계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되어서 내공이 쌓이고 내가 무심에 익어지고 그러면 항상 전체 입장, 큰 입장, 법의 입장, 진리의 입장에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거기서 이제 지혜라는 것이 나와서 거의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딱 들어맞아. 결국에는 평상심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냥 평상심은 안 돼. 한번 무심이 되어야 돼. 무심이 되는 것은 쌍창. 좋다 나쁘다를 같이 막아야 되고. 그리고 무심해서 평상심 되는 것은 쌍조. 좋은 것도 이것이 나온 거고. 여러분. 좋은 것도 이것이 나온 거고. 나쁜 것도 이것이 나와가지고 다 내용에서는 평등하다. 그러나 현상에서는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차별과 평등이 동시에 항상 이루어지는 참 정말 깊은 경지예요. 한 인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비유했느냐. 대나무 잎에 눈이 내릴 때 일이 처리하는 방식이 대나무 잎에 눈이 내려가지고 쌓여가지고 저절로 톡 떨어지듯이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매사를 시절 인연을 잘 살펴서 거기에 무르익어가지고 내 생각으로 옳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시절 인연이 잘 익어가지고 대나무 잎에 눈이 쌓여다가 저절로 되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성숙한 인간.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평상심이 도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